안녕하세요. 총균수에 대해 발표할 양성민입니다. 여러분 모두 총균수 아시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책은 세계의 석학 중의 석학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란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972년 작가는 호주 북부에 있는 뉴기니를 연구 중에 한 정치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정치가가 이 작가에게 물었는데요. 왜 우리 흑인들은 너네 백인들처럼 화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쉽게 말하면 왜 우리 흑인들은 너네 백인들처럼 문명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후 작가는 총균세를 통해 답을 주었습니다. 어떤 답을 주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문명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구대륙이 신대륙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1532년 11월 스페인의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합니다. 이때 잉카 제국은 8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사로는 168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선 피사로가 승리하게 되었고 잉카 제국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선 피사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총입니다. 총은 발전된 무기와 군사력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균인데요. 피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균은 잉카의 95%나 되는 인구를 죽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쇠인데요. 쇠는 발전된 도구, 기술, 문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피사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왜 아메리카인들은 이것들을 가질 수가 없었을까요? 총균세가 나온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균세가 나오려면 먼저 식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사냥하고 먹이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수렵체지민의 삶에서 농사를 짓는 농경민의 삶으로 바뀐 것이죠. 이 농사를 짓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정착 생활을 하니 아이도 많이 낳아 인구도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사람도 많아지고 남는 식량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분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업이 일어나며 총과 새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민들은 무리, 부족, 민족, 국가, 제국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고 합니다. 농경을 하면서 한 곳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가축화였습니다. 이 가축화된 가축들은 인류에게 고기, 털, 사냥, 방어, 전쟁 등 이런 곳에서 많은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이 가축들은 인류에게 병원균이라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가축화로 인한 질병인데요. 소에서 결핵, 홍역, 천연두가 나왔고 조류에서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돼지에서 인플루엔자와 백일에, 낙타에서 메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질병들이 가축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식량 생산을 하면서 총과 새 그리고 질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량 생산이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되기 초기 단계인데요. 그러면 대륙의 이제 발달의 차이는 식량 생산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식량 생산이 이제 달랐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대륙의 차이였습니다. 대륙 간의 차이에서는 지리적, 지정학적 차이가 있었고 야생 동식물의 대륙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 지정학적 차이입니다. 먼저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 가로축입니다. 옆으로 길게 뻗어 있죠. 하지만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남북축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동서축으로 펼쳐진 가로형 대륙에 사는 나라들은 모두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 생식지, 강원량, 낮의 길이, 농작물 등이 비슷하죠. 기후 이런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 가축, 작물 등이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축과 이런 식물의 종들이 서로에게 전파된 것이죠. 그리고 기후, 강우량, 낮의 길이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여기서 나는 작물이 저곳에 서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사람들은 전부터 서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로 경쟁하면서 계속 융합을 하면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위도가 비슷한 유라시아 대륙과는 달리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다른 위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세로형 대륙이기 때문에 위도 차이가 큰데요. 위도 차이가 크니까 기후, 생식지, 강우량, 낮의 길이, 농작물 등이 아주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가축, 식물 등이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게 어려우니까 농업의 확산과 교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좁고 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가 인류 역사의 승자가 된 건 옆으로 길게 뻗은 유라시아 대륙이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4대 문명도 보면 모두 이제 유라시아 권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유라시아는 또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 동식물의 차이입니다. 우선 식량 생산이나 가축화가 잘 되려면 그런 종들이 많아야겠죠. 유라시아는 식물이 39종이 있었고 가축이 13종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식물이 4종, 가축화된 가축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아메리카는 식물이 11종, 가축이 1종밖에 없었습니다. 가축화 식물화에서도 유라시아가 유리했던 것입니다. 또 이제 가축화를 하면 이제 병원균도 많아지겠죠. 가축화를 하면 필연적으로 병원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원래 가축을 많이 기르던 유라시아 대륙은 병원균 수가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보다 훨씬 종과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라시아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정복하러 갈 때 균의 차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에게 그 친구가 물었잖아요. 왜 문명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 문명 발달의 차이는 지리적 차이, 지정학적 차이와 야생 동식물의 대륙 간 차이, 비슷한 위동 안의 활발한 교류의 차이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에 선진국의 사람들은 똑똑하고 역량이 뛰어나다, 백인이 흑인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그들의 유전자나 우월성 때문에 발전한 것이 아니라 좋은 땅과 환경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총균세는 인종차별적 사고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의미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저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세빛이라는 너무나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좋은 환경을 유라시아 사람들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